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이 지금 코로나19 기사가 조금 꺾인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는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백악관이 어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면서 미국인들이 일상에서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왔고, 또 백신이 알려진 것보다 저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충수 국장.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 데보라 벅스 이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면택 특파원도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어제 일요일 이 CNN 방송에 출연했죠. 네. 그래서 데보라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조정관이 미국의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이 3단계, 즉 뉴페이스에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데보라 벅스 백악관 조정관은 현재 코로나19 전파가 도시와 시골 모두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은 이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됐던 지난 3월, 4월과는 다르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래서 extraordinary spread, 즉 매우 특별한 확산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3, 4월에는 대도시들에서만 주로 확산이 이루어졌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시골 같은 지역은 별 위험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은 3, 4월에 비해서 더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특히 시골에 대한 뭐 구체적인 경고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데보라 벅스 조정관은 그래서 뭐 도시는 항상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있고 항상 그 주의를 당부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는 특히 시골 지역 사람들에게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시골에 산다고 해서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가족으로 함께 거주하는 구조의 가정들 경우에, 그러니까 시골에 살수록 대저택에서 여러 할아버지부터 손자 손녀까지 함께 사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지역이나 도시에 이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난 경우에는 집안에서 가족들끼리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런 당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3월 이후 미국에서 본격적인 코로나19 확산이 이루어질 때도 동거하는 가족을 제외하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마스크 쓰기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렇게 보통 미국의 방역 당국이 주의를 지적해 왔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다 보니까 대가족들의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 사이에서도 집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마스크를 써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확산이 심각하다는 지적이고요.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의 그 헬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주에 알래스카, 하와이, 미조리, 몬태나, 오클라호마 이런 지역에서 확산세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지역들이 그런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시골스러운 그런 지역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요즘은 대도시만 주의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또 이달 들어서 이제 개학하는 대학들이 있는 지역들, 컬리지 타운들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 오래 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컬리지 타운들이 대부분 시골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뭐 대도시, LA나 뉴욕 같은 그런 대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컬리지 타운들도 좀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미국 내에서도 특히 이스트 코스트, 미드웨스트 그런 지역의 메이저 시티들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뭐 LA나 오렌지 카운티는 좀 다행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며칠 동안 코로나19 확산세가 수치상으로는 많이 지금 꺾이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 전체로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수치상으로도 뭐 네. 미 전역에서 이 코로나19 확산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 2월 이후 미국에서 누적 감염자 숫자가 464만 1000여 명, 사망자가 15만 1000여 명이 각각 나온 것으로 공식적으로 지금 보고가 됐고요. 어제 일요일 하루 동안에도 미국에서 5만여 명에 가까운 신규 감염자들, 또 사망자가 478명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건 다 공식적인 수치고요. 네. 일부 지역들에서는 코로나19 수치들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에서는 더 많은 감염, 더 많은 사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상당수 전문가들은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렇겠죠. 네. 자, 이번에는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렇습니다. 미국인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일상활동을 하는 것에 굉장히 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USA 투데이 보도입니다. USA 투데이는 최근 실시된 데모크라시 펀드와 UCLA 네이션스케이프 프로젝트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이 다수의 미국인들이 일상활동을 재개하는 것에 좀 부정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거나 친구와 식당에 가서 다이닝인 식당 안에서 식사하는 뭐 그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중보건국에 의해서 제한이 풀려가지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는 경우에 약 44%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공중보건국이 제한을 풀고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보내서 대면 수업 받게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미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미국인들이 지금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난 6월에도 같은 내용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48%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겠다고 응답했어요. 그러니까 네. 6월에 비해서 이번에는 한 달 정도 지나서 이번에는 44%니까 오히려 4%가 더 감소한 그런 수치를 나타낸 겁니다. 네. 이 또 교회 등 종교 시설에서 종교 활동을 하겠다는 응답도 지난달 그러니까 7월 여론조사에서 44%에 그쳐서 그 전달인 6월에 비해서 5%가 하락했습니다. 6월에는 49% 거의 절반에 달했는데 이제는 절반보다 훨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또 교회 같은 데 가서 종교 활동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점점 더 미국인들이 좀 움츠러들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고요.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인 것은 친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인 59%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해서 그래도 이 친구 집에 가서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인 10명 중에 한 6명은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했는데 문제는 한 달 전인 6월에는 67%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네. 역시 한 달 사이에 8%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친구 집, 가까운 그 지인의 집에 가서 식사 한 끼 하는 것조차도 미국인들이 점점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것 등이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인들의 대부분이 지금 약간 위축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데모크라시 펀드의 로버트 그리핀 리서치 디렉터는 그 현재 미국이 7월 들어서 코로나19 재확산을 맞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의 자신감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많은 미국인들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예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예전과는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점점 많은 미국인들이 이제는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는 건데요. 그래서 코로나19 현실을 감안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오프라인에서의 활동량은 줄어들고 온라인 활동량이 강화될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는 또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러한 소극적인 좀 가속 이제 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이런 모습이 주류가 될 수 있다. 이런 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백신 소식인데요. 네. 당초 알려진 것보다 개인이 부담하는 액수가 좀 클 거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그렇죠. 이 연방보건복지부가 지금 내놓는 계획을 보면 백신이 굉장히 그 우리가 이제 접종을 하게 될 때 네. 상당히 저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는 승인되는 백신의 경우에는 미국인들 모두에게 프리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연령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보험 유무, 보험 종류 등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모든 미국인들에게 백신이 나오게 되면 무료로 제공한다 할 것이다. 이것이 네네. 이제 미국 보건복지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이제 풀인데 그렇지만 이제 백신을 만들어내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실비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백신을 만들어서 실제 사람들에게 접종할 때까지의 과정상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공짜는 아닐 거고요. 최소한 이 실비 정도는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어찌됐건 가격은 대단히 낮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전문가들은 예. 프리 백신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미국에 보면 프리 런치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프리 백신도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특히 이번에 정부가 나서서 제약회사들에게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을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하고 있고요. 사전 구매 계약 체결을 통해서 거액의 이 선계약금을 지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가 지급하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다 납세자들의 세금이란 얘기예요. 세금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백신 개발 과정에서 정부가 많은 돈을 들여서 결국 백신을 이 구입하게 되면 그 비용은 결국 납세자들이 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접적이지는 않아도 간접적으로 백신에 대한 돈을 납세자들이 지불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현재 미국 정부는 1억 도스의 백신을 대형 제약회사 파이저와 바이오엔텍으로부터 구매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밖에도 뭐 존슨앤존슨, 모더나, 에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사노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이머전트 바이오솔루션 같은 유수의 대형 제약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방보건복지부가 대형 제약회사들과 맺은 계약을 모두 합하면 총 6조 1천억 달러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러프하게 계산하면 단순하게 계산하면 미국 납세자들 1인당 대략 51달러씩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고 게다가 이제 일부 제약회사들은 백신을 판매하면서 수익 창출까지도 하겠다는 뜻도 나타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모더나 같은 경우 백신이 승인되면 미국에서 50-60달러에 판매한다는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뭐 존슨앤존슨이나 에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백신 공급에서 수익 창출은 자기들이 이제 노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 실비만 보존하는 선에서 가격을 책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찌 됐건 간에 이런 식의 계산을 할 수 있어서 아마도 이 백신이 무료 또는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 될 수 있다고 또 전문가들은 지적하는데 이게 단순히 접종을 할 때 가격이 세게 나올지 아니면 접종할 때는 저렴하게 나오지만 그 후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세금이 더 올라가는 식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페이를 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결국은 부담은 우리 납세자들이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또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수 국장이었습니다.